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2022년 대비 5위 코스 사회복지학 개론 9.7 합격생 핵심 요약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아예 무료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여건 속에 있습니다.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제 교재와 강의 중에서는 가장 킬러 컨텐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책, 그리고 이 강의를 제가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20강좌로 녹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수강 후기, 너무나도 수강 후기들 좋은 평가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됐다면 정말 우리 선생님 정말 행운이십니다. 모두의 자격증에 오셔서 모두의 공무원에 오셔서 자, 맛보기 강의도 보시고 그다음 수강 후기도 보시고 특별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업을 듣게 되면 정말 잘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거고 그것은 시험 결과로 이제 입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OT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강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개념 완성, 그 다음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널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론 완성을 크게 3가지 교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 이론서, 그 다음에 3.30, 그 다음에 9.7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초시생 그리고 노베이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이론서를 보고 그 다음 즉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항상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는 기본서, 그 두꺼운 기본서를 회독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기본 이론 강의는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핵심 요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선생님의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9.7로 오시면 됩니다. 기본서로 회독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본서는 말 그대로 사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딕셔너리죠. 그래서 핵심 요약 노트로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볼 때 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볼 때 그런 이론서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통합 이론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9.7로 넘어오게 되면 됩니다. 바로 이 강의입니다. 아셨죠? 이 강의. 그래서 9.7 핵심 요약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전공을 했거나 그 다음에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거나 자, 그리고 지금 다른 과목들이 지금 공부할 것들이 좀 있어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최소한만 나는 80점만 좀 넘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즉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하시는 경우는 9.7 핵심 요약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전공 1급 합격 시험 합격자 그 다음에 80점 이상 목표의 경우에 3.30이나 9.7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근데 9.7 핵심 요약이 무료 강의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강의로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7 핵심 요약 이후에 통합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통합기출문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문제 3,000여 문제 그 문제들을 제가 아주 그간에 오랫동안에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한 문제들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아주 좋은 선지들을 살리면서 논점들을 살려가지고 1267문제로 최종 정리를 해서 개정책이 이미 나왔고요. 강의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자, 그리고 여기에 핵심 기출 번호 600문제를 엄선해가지고 별도로 문제를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 풀 수 없을 경우에는 엄선한 600문제를 먼저 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풀 수 있겠다 하면은 나머지 600여 문제도 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시험의 사회복지학개론에 가장 많은 기출론점을 선생님들이 알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기출문제를 제가 필수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나머지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족집계 적중 동형 모의고사가 필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9.7 핵심 요약. 요건 지금 통합기출문제로 가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제 강의에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모두의 공무원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전체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 출제 비중을 보면은요. 자,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전체 내용이 이 흰색 수조에 해당된다고 봐보세요. 이게 지금 물이 가득 차여져 있고요. 이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고기를 이제 잡아내야 하는데, 자, 그간의 역대 기출 논점 제가 분석한 결과, 자, 시험의 폭과 깊이, 바로 이 노란색 수조에 해당되는 만큼으로 정확하게 재단이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시험은 90% 내지 10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서 1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즉, 2문제 정도가 삐껴나오고 나머지 문제 이 안에서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지방직 시험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 기출 논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한 문제만 어려웠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대 기출 논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 9.7 학교학생 핵심 요약 노트 설명하면서 바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역대 기출 논점 기반의 5위 코스. 자, 이렇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다시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출론점을 빠짐없이 담고 있는 통합기출문제집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이런 기출문제집은 현존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수험서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 책이 유일합니다. 자, 이걸 토대로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론점을 포함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합이론서입니다. 최대한 군더더기를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수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론서를 집필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역대 기출론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서보다도 이제 더 압축해서 정말 시험에 나온 것만 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한 권으로 마무리하는 핵단기 고득점 9.7 핵심 요약, 바로 이번 강의에서 사용되는 이 교재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한 권으로 마무리하는 핵단기 고득점 전략서. 이 책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걸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범위 핵심 이론과 역대 기출 논점을 100개 테마로 압축했습니다. 자, 테마 100개로 압축을 했는데요. 보면 여기 테마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자원봉사 마지막 테마 100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마마다 제가 중요도 표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출제 빈도, 테마별 출제 빈도의 근거에서 당연히 중요도를 선별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테마별 출제 빈도 및 그리고
빈틈없는 역대 기출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구나. 이게 언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역대 기출 표기를 해놨어요. 역대 기출 표기. 자, 근데 역대 기출 표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개정구민법에 4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보통 책들이 그냥 3가지 원칙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기본이론 강의 혹시 어떤 책으로 공부하셨든 간에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그 책의 개정구민법 1834년에 개정구민법을 보게 되면 자, 원칙을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제도의 원칙, 이걸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 즉 균일처우의 원칙, 이 3가지만 보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네 번째 원칙, 바로 작업장 조사 원칙, 즉 작업장 심사 원칙이 4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2006년 대구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역대 기출 논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권 논점만 반영하고 있는 책, 그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삐껴나온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역대 기출 논점이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제 이제 역대 기출 논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자, 이 사회복지의 동기 2018년 보호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2018년 보호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과거 역대 기출 논점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 이거 삐껴 나왔구나. 뭐 안 나왔던 곳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2008년 충남, 2007년 전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조 집단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사회복지의 동기. 여기서 출제가 된 거예요. 바로 상부상조 동기였죠. 그죠? 이게 이렇게 나왔고 보세요. 우리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도 보면 인행사에서 문제 나올 때 물론 이게 이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전공자나 또는 1급 국가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하셨거나 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 2005년 강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서울시에서 다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회복지 조사론인데요. 보면 사회복지 조사에서 사회조사 방법의 절차, 즉 사회복지 조사 방법의 절차가 2020년 보호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 2008년 서울시, 2005년 대구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 삐껴 나왔습니까? 삐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태학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2019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1999년 서울시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입니다. 삐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삐껴 나오지 않았죠.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된 겁니다. 이렇게 역대 기출 논점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라고 유행 지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역대 기출 문제를 분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최근 것만 봐도 된다. 자,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도식 도예화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길버트 하테렐 정책 내용 분석에서 이렇게 맵으로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분석 3가지. 자, 이것도 2000년 경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거 최근에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1급에서는 너무나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 결코 유행 지나지 않았고 이거 우리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기출 표기가 2005년 경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것까지 쭉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언제부터 나왔구나. 언제 이렇게 또 나왔고 최근에도 어떻게 나왔고
과거에는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공부하기 편하게 도식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도식 도예화 해 놓았고요. 자, 그리고 논점 비교, 개념 설명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초점 집단, 델파이, 명목 집단, 시험에 논점에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 날개 쪽에다가 개념 설명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출제 가능 1급 논점을 엄선해서 반영을 했어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엄선해서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공무원 시험과 1급 시험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공무원 시험의 공부량은 전체 사회복지학 전체 내용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의 출제 영역, 그리고 출제되고 있는 이 학습에 필요한 학습량, 요 정도 보면 요 지금 노란색에 해당돼요. 근데 1급 국가시험은요, 1급 국가시험의 기출론점을 다 공부하려면 요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거의 3배가량 됩니다. 그러면은요, 공무원 사회복지학계로, 우리 공무원 시험은 사회복지학계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시간 많지 않아요. 결코 시간 많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국사 학습량이 굉장히 많고, 이제 행정법 공부를 또 해야 하는데, 자, 이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급 논점까지 너무 들어가 버리면 결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1급 국가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엄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골라주는 그런 논점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급 국가시험의 논점 중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들을 그건 이제 이 강의자 그리고 책을 집필하고 있는 이 집필자로서의 촉이에요, 촉. 예.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해 놓았어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일 사례 연구는 우리 조사론에서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아주 얕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1급에서는 이 평가 방법에 있어서 개입의 유의성 분석에 있어서 시각적, 통계학적, 그리고 임상적 분석이 있는데 이게 본래 1급에서는 잘 나오는 논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8년 보호직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 등장을 했죠. 요거는 이미 제가 반영을 했었던 내용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1급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잘 알다시피 정책론에서, 우리 사회복 정책론에서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에 급여의 자격, 급여의 종류, 그리고 전달 체계와 재정 체계. 이 중에 특히 뭐 4가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급여 자격, 급여 종류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급여 종류 중에서 이 바우처 잘 나옵니다. 이 바우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잘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한테 거의 무조건 나오는 내용인데 1급 시험에서 우리 시험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오거나 넓게 나온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넓게 나온다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것은 바로 1급 국가시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았고요. 자, 특히 제가 요거는 예전에 우리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주체에 들어가고요. 1급 시험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론하고 행정론 그리고 정책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민간 추진체계에서 사회경제주체가 시험에 꾸준히 매년 한 문제 내지 2문제, 지역복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나 행정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하니까 사회경제주체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테마가 본래 지역자활센터였는데 이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사회경제주체라고 테마에 추가를 시켜놓고 이걸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보호직에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강의자의 촉이에요. 이거는 1급 국가시험은 모두의 자격증을 검색해서 보시면 1급 전체 과목 그리고 이론서, 기출문제 1회부터 19회 시험까지 전체를 분석을 했고요. 다양한 과정으로 쭉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가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급 국가시험은 너무나도 제가 잘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역대 기출을 분석을 했지만 1급도 1회부터 19회까지 빠짐없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장인 정신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1급의 논점과 공무원의 논점.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고 그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에 이걸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요약집이 아니에요. 뼈대만 있는, 구멍이 솔솔 나 있는 그런 요약집이 아니에요. 이 책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보시면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자, 테마 제1장에 테마 1번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휘적 관점, 기능에 따른 구분, 그리고 대상에 따른 구분. 그죠? 그다음 이제 이념에 따른 구분. 그리고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을 미질과 리버모어가 이제 통합한 통합적 관점, 즉 개발적 관점 뭐 등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순서에 맞게끔 우리 통합 이론서도 순서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 어휘적 관점. 그죠? 이제 어휘적 관점을 지금 보니까 여기 핵심 요약 노트에서는 딱 요렇게만 정리를 해놨어요, 표로. 그런데 이론서에 보면은 요만큼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기본 이론서로 기본 이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 이론서로 다시 회독하면 안 돼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걸 딱 뼈대를 잡아줄 수 있는 요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핵심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 살을 붙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 노트가 딱 기준이 돼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이 문장에서 강의를 들었어도 좀 자세하게 좀 사전처럼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으면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이제 통합이론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바로 얘를 사전 형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자, 이제 통합기출문제인데, 이제 이 9.7 가지고 통합기출문제집을 볼 때 보면 얘도 테마 사회복지 개념 1번.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제1장의 테마 1번. 그리고 어휘적 관점, 포인트. 여기 1번 어휘적 관점. 그죠? 예, 순서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기출문제에 여기 핵심 번호를 부여를 해놨어요. 우리 모두의 공무원에 제 사이트에 오셔서 제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통합기출문제 OT 강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 역대 기출론점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지? 진짠가? 하고 한번 반드시 OT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오프라인 서점에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내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요약 노트의 순서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의 문제가 순서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으로 이 테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통합기출문제를 통해서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위 코스 사회복지학개론. 자, 이 OT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9.7 핵심 요약 교재와 강의. 여기서 이제 9.7인 이유는 우리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하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9월 7일을 바로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9.7로 만든 이 병칭에 9.7을 집어넣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구출하는 날. 바로 이 책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구출해 주겠다 라고 하는 수험생활로부터 구출해서 공직자가 될 수 있게끔 기여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책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 합격하셔가지고 책상에 꽂아 놓고 있다고 하면서 교수님 책 보고 다시 교수님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하고 문자를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9.7 핵심 요약 교재와 강의를 2022년 고득점 합격생들에게 바칩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